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으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 역시 Chapter 5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1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동사편과 조동사편에 대한 알찬 총정리로 첫 시리즈를 마감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한껏 키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머리 챕터의 가장 중요한 이 시리즈 1의 가장 중요한 동사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verb phrase 지금 트리 구조로 보고 계시죠? 동사가 원하는 보충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지요. 물론 1번에는 보충어가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만요. 그래서 각 어휘가 품사를 동사로 가질 때, 렉시컬 캐테고리를 동사로 가질 때 2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다채로운 보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동사가 이런 12가지의 보충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각 어휘, 그 어휘가 동사일 때 그 어휘가 원하는 보충어들을 그때그때 사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예문을 통해서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문장 늘리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어를 언어로 의사소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보충어 패턴에 관련된 예문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모두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마저 살펴볼게요. 자, 주어는 모두 저의 엄마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이런 충분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동사, 그리고 그 동사가 원하는 다양한 보충어 패턴을 써보고 읽어볼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She reminds me that I should save enough money for a rainy day. 자, remind라는 동사는 상기시키다 라는 얘기죠. 자, 어떤 원어민은 영어를 공부할 때 우리말로 뭐 해석하는 거, 우리말로 뭐 이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동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 동사가 원하는 보충어를 유추할 수 있죠. 물론 더 좋은 건 동사를 렉시컬 캐테고리로 갖고 있는 어휘의 뜻을 영어 그 자체로 영어 설명으로 영영사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만 어쨌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그 동사가 갖는 보충어를 잘 캐치하고 쓰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remind는 상기시키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상기하게 되는 그 뭔가 동작에 뭔가 상기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어 be, 제가 되는 거죠. 이 목적어 나오고요. 또 remind라는 동사가 갖는 문법은요. 이렇게 목적어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엄마는 내게 I should save enough money for a rainy day. 충분한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For a rainy day. 비가 오는 날을 위해서. 즉, 후에 뭔가 저축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For a rainy day는 운유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She often complains to me that I don't answer her phone instantly. 자, complaint 동사는요, 불평하다니까 다음에 당연히 사람이 나오는데요. 꼭 to라는 전치사를 써서 전치사구가 보충어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는 종종 내게 불평을 늘어놓으신다. 불평을 한다. 내 리아를 불평한다는 거죠. 내가 엄마의 전화를 즉각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세요.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늦게 받으면 걱정을 하셔서 걱정이 불평으로 이렇게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she doesn't know how to use smartphones' useful function. 어머니는 아무래도 21세기 문명의 이기에 익숙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know라는 동사 다음에 뭐뭐 하는 법의 의미로 how to 다음에 동사 그리고 동사가 원하는 목적어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법을 모른다고요?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십니다. 그냥 전화를 받고 끊고 하시는 것만 아십니다. 자, 그 다음 문장. She usually has my brother buying drinking water in bulk. 엄마는요, 대개, 자, usually는 적어도 10번이면 7번. 하지만 usually보다는 always가 맞겠네요. 엄마는 대개 나의 오빠를 갖는다 뜻일까요? 그 다음에 보충어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오빠를 갖는다는 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has는 사역의 의미입니다. 시키다 라는 의미죠. 물 타게 시킨다 라는 보충어가 각각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동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생명을 갖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오빠를 가도록 시킨다요. 자, 근데 has가 사역의 의미로 쓰였을 때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거죠. 배에 투부정사가 붙는다거나 ing가 붙어서 buying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drinking water, 식수를 말하는 거죠. 마시는 물을 사는 거를 시킨다. in bulk, 이거는 병씩 사는 게 아니라 전체 묶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싸지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문장이요. She likes to see me going to work from the terrace. 엄마는 저를 보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뭐 하는 거를 보는 걸? 자, 요거는 또 지각동사로 쓰였네요. 다음에 목적어. 지각동사일 때는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어만 나오지 않잖아요. 주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보충어가 나오죠. 나를 여기까지 물론 써도 she likes to see me 의미는 이상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내가 뭐 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한다 라는 추가적인 꼭 필요할 땐 추가적인 보충어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Going to work from the terrace 일하러 가다 go to work 하면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일하러 가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하세요. from the terrace. 자, 일하러 가기 위해 걷는 것을 본다. 뭐 그런 의미인데요. 테라스를 통해서 엄마는 꼭 저를 배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요. She had our old sofa repaired. 이것도 시켰다는 얘긴데 과거에 이미 시켜서 이 동작은 끝난 것이죠.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의 낡은 소파를 수리받도록 시켰다. 는 의미니까 이 경우에 have 동사가 쓰인 경우와 이 경우에 have 동사가 쓰인 경우를 잘 구별하셔야죠. 목적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에는 이렇게 원형 동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분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xercise 2로 넘어가겠습니다. exercise, review exercises 2입니다.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 원하는 보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정리해 드렸던 1번은 무조건 동사가 자동사일 때의 경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자동사지만 원하는 보충어를 취해야 될 때를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또 이런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문장에 쓸 동사들을 연합해서 문장 느리게 할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문장 느리기를 할 수 있는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고 되고 어휘가 가진 문법을 공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세 쌍의 예문을 보고 제대로 된 문장 느리기가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시고요. 그 설명은 무엇인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원하는 올바른 문장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별표 표시를 일부러 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She had her secretary tell the man to stop smoking. 자, 일단 공통적인 거는 뭐예요? had가 사역의 의무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모두 문장이 같습니다. 시켰다. 그녀는 그녀의 비서를 시켰다. 뭐 하라고 시켰다 라는 보충어 절이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2번은 X입니다. 이렇게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to라는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제외입니다. tell the man 맞아요. 텔이라는 동사는 말하다 하니까 누구에게 말을 하도록 그녀의 비서를 시켰다 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갔죠. 문제는 smoking이냐 to smoke인데요. stop 다음에 흡연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막 담배를 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직접 말하지 않고 그녀의 비서를 통해서 담배를 피지 않게 그 남자에게 말을 하도록 시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stop은 두 가지. 일단 문법적으로는 A도 C도 맞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smoking 동명사가 쓰여야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A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smoke 동사에 ing가 붙어야 맞는 거죠. 나중에 시리즈 3를 설명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요. 이렇게 동사에 ing가 붙었을 때 동명사냐 아니면 현재분사냐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현재분사로서 설명하는 분이 있고 동명사로 설명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stop 다음에 이런 의미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게 하다 라고 말할 때는 동사에 ing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있죠. DEF예요. I regret. 여기까지 갔네요. 자, regret 다음엔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동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 차이는 꼭 알고 계셔야 되니까 관련 부분에 가서 복습을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To inform도 informing도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it is not available, it is not available, it is not available 가능하지 않다, 사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알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inform이라는 동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to inform이든 informing이든 알리는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구에게 알리다. 그러니까 D는 일단 틀렸어요. 그것은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않다는 것을 알리는 걸 후회했다. 후회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를 당신에게 알리게 된 것을 후회한다 라는 거니까 결국 알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과거에 알렸던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은 이거는 사용이 안 돼요 라고 너한테 알리는데 이걸 후회해. 알릴 걸 후회해. 미래의 의미로 쓰여져야 되지요. 자, 그럴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F가 맞는 거예요. 동명사는요. 과거의 의미를 담습니다. past oriented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future oriented의 의미를 담아낼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미래의 의미잖아요. 당신에게 이러이런 거는 안 돼요 라고 말을 전달하더니
참 유감스럽습니다. 니까요. 결국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청자는 못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미리 읽고 봐야 되죠. 그래서 F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트리 다이어그램은 조동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웠던 중요 조동사들의 일부를 뭐 모든 100%는 아니고 한 8, 90%를 담았는데요. 이렇게 센턴스는 subject 주어와 predicate 수어가 있고요. 그 주어와 수어를 구성하지만 그 가운데에 이 aux라고 auxiliary 조동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전체를 다 predicate, 수어로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어 앞에 오는 요소들을 조동사로 봅니다. 자, 그래서 sentence는 subject, 조동사가 들어가는 auxiliary, aux position과 predicate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이 auxiliary는요, 몇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다음 시리즈에서 잘 살펴볼 건데요. 일단 하나만 알고 갈게요. tense가 먼저, auxiliary 앞에 tense가 무조건 오게 됩니다. tense는 시제잖아요. 시리즈 2의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시제가 들어간다 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can이라는 조동사는 앞에 시제가 현재형이잖아요. 시제가 이 경우는 안 나오잖아요. 이 조동사는 이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이 can은. 그래서 뭐 he cans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ense는 괄호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be able to와 같은 auxiliary는 시제의 영향을 받죠. 여기 be는 tense가 과거면 was able to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ense도 이렇게 괄호로 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djunct의 의미도 이 트리 구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트리 구조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저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adjunct와 complement의 개념을 지금 한번 복습할게요. predicate이 있어요. 수어가 있는데요. 수어는 VP로 이루어졌고 VP는 왼편에 V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V가 반드시 원하는 보충어, 컴플리먼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V가 100% 자동사일 땐 컴플리먼트가 전혀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그녀는 떠났다, she left 할 때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컴플리먼트가 필요 없는 동사만 필요한 경우에는 predicate VP, V가 되겠죠. 하지만 필요한 V가 꼭 필요한 컴플리먼트가 나와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컴플리먼트를 넣었고요. 괄호 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V와 컴플리먼트는 꼭 나온다면 이렇게 자매 관계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VP가 엄마가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언니가 되는 거고 컴플리먼트가 여동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 컴플리먼트가 없을 때 V는 외동딸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영어학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VP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adjunct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 can run 하면 되는데 he can run fast 이렇게 이런 fast라는 부사구가 adjunct가 되는 거죠. adjunct도 다양한 품사가 adjunct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나 절도 adjunct가 되는 겁니다. 즉 adjunct와 complement의 차이는 뭐였죠? 그렇죠. complement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I love roses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할게. roses는 compliment죠. I love 하고 문장이 끝나면 비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mpliment는 동사에 따라서 꼭 동사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지만 adjunct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adjunct의 위치는 동사구 안에 수로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부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 끝, 주로 부사가 됩니다. 문장 맨 앞에
또는 주어와 조동사 다음에도 애정태의 자리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봤고 이 각각의 조동사가 의미하는 뜻, 한 조동사가 한 가지 뜻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복습을 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동사에 관련된 리뷰 엑서사이즈 풀어볼게요. 리뷰 엑서사이즈 3. 조동사, 즉 또 조동사는 helping verb로 모두 쉬운 영어로 통칭한다고 했잖아요. helping verb에는 앞에 tree 구조에 있는 조동사들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포함하게 되죠. 하지만 시리즈 1의 helping verb는 모델에 초점을 둬서 만들었죠. 구성되어 있지요. 조동사 모델은 하나당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다음 주어진 각 문장을 보고 문장에 들어있는 각 조동사의 의미를 적어보세요. 의미를 적어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왜 적어보겠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인 거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May I see your passport? 여기다 please까지 붙으면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may는 맞아요. 공손한 표현, 허락을 구할 때의 공손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여권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can으로 쓰는 것보다 may로 시작하는 게 공손한 표현인 거죠. 2번 You may go home now. 이때 may는요. 허락을 나타내는 거죠. you는 뭔가 아랫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you는 학생. 자, 이럴 때 may를 써서 허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You may go home now. 지금 집에 가도 좋습니다. 좋아. 3번. He might have been at the office. 자, 여기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may, 이것도 may의 과거 아니야? 맞죠? 똑같아요. may의 과거니까 might have been이 쓰인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may에서 다 파생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다 다른 거죠. 여기서 might have been은 그쵸? 사무실에 라는 이 부사구로 인해서 certainty에 관한 거구나 라고 아셨어야죠. 50% 이하의 확신을 나타낼 때 might가 쓰일 수 있죠. 여기에 may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may의 과거인 might로 보면 안 됩니다. might라는 하나의 모델로 봐야 되죠. 확신이 없을 때, 적을 때의 might의 과거가 might have pp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 있을 듯해 라고 보면 되고요. 4번은 can을 썼잖아요. 그러면 can을 썼을 때도 may하고 같은 의미를 상대방에게 허락을 할 때도 쓸 수 있잖아요. can은. 그런데 여기에서 can은 허락을 할 때 아니면 허락을 구할 때 뭔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가 동등할 때에 허락을 구하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허락을 하는 건가요? 당연히 I니까 허락을 하는 거는 아니죠. 자, 그리고 walk 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active verb가 나왔으니 to walk to school 학교에 걸어서 간다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 이것은 ability의 can으로 봐야죠. 자, 오늘 이 17번까지 하고 끝맺음 하겠습니다. 5번 Can I get your business card? 자, 요거 business card는 명함이에요. 이거 허락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화자가 뭔가 청자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 할 수 있죠. 6번 Bob will be able to lift the weight. weight는 여기서는 lift the weight, lift라는 동사의 보충어로 쓰였으니까
몸무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덤벨, 몇 걸 뜻하는 겁니다. Bob will be able to lift the weight. 맞아요. ability를 나타내는 거죠. 또는 가능성, possibility로 볼 수도 있네요. 미래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7번. That can't be true. 자, 여기서 can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can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can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미래로 쓰이니까 can의 미래형은 없잖아요. 그래서 be able to 쓰고 미래를 나타내는, 어, 조동사 위를 쓴 겁니다. 자, 이 경우에 can은 5번처럼 6번처럼 ability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뭐뭐임에 뭐뭐가 아님에 틀림없다.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동사죠. 그건 진실이 아님에 틀림없어. 그건 진실일 리 없어. 95% 정도의 확신 본다고 95% 이상의 확신을 취한다고 보면 됩니다. 8번. He's going to visit his parents next weekend. 하면 be going to는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들을 다음 주말에 보러 갈 거다라는 얘기고요. 9번의 shall은 미래의 1억, 미래 의미의 쉘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be going to나 will이 아니고 허락을 나타낼 때, 허락을 받고자 할 때 이렇게 shall로 question을 주로 쓸 수 있죠. Shall I close the door? 제가 문을 닫을까요? 즉 다른 사람의 편의를 대신해 줄 때 이렇게 shall을 시작해서 question으로 상대방에게 묻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번. You don't have to be sorry to me. 자, don't need to 또는 don't have to의 의미는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의미를 거두어 드릴 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미안해 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고요. 11번. He must not be a doctor. 여기도 뭐뭐 해야만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뭐뭐가 아님에 틀림없어. 확신을 나타내는 거죠. He must not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아님에 틀림없어. 자, 그런데 12번에도 have to나 must의 의미 같게 쓰일 때도 있잖아요. 금지를 나타낼 때, 의무를 나타낼 때, obligation의 의미일 때는 같이 쓰일 수 있지만 10번, 11번, 12번, 13번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어루도 뭔가 should 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줄 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일단 여기는 의무를 거둬들일 때 여기 must는 확신에 관련된 거고 12번은 뭐뭐 해서는 안 돼. prohibition 금지를 나타내는 모달인 거죠. 담배 펴선 안 돼. 이 식당에서는 자 13번은 we ought to obey the rule. 그래서 obey the rule 하면 규칙을 준수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should보다는 그냥 뭔가 제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강한 의미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have to의 의미, 또 must의 의미까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14번에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to let some fresh air in? 자, would가 쓰였네요. 여기에서는 공손한 표현이죠. mind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절이 쓰인다는 거 그것도 정리해 놓으셔야죠.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목적의 용법으로 쓰였네요. 요건 다음 시리즈에서 정리할 건데요. 일단 뭐 하기 위해서 let 요 부분부터 해결할게요. let 허락하려고 to let some fresh air in. 자, 이것도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신선한 공기를 좀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하려고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 좀 들어오게 하려고 환기하려고 의 의미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 창문 여는 거, 제가 창문 여는 거 꺼려지시나요? 창문 여는 거 싫어요? 이 의미의 공손한 표현이죠. 그리고 오프닝에 주어가 목적격으로 또는 소유격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도 정리 드렸는데요. 소유격이 법적 원칙으로 맞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오프닝 더 윈도우 하는 주체를 꼭 써줘야죠. 꺼림의 주체가 되는 거는 유지만 오프닝 더 윈도우 하는 거는 나이니까요. 15번 She would read her son bedtime stories. would는 맞아요. 여기서의 14번의 would와 15번의 would는 다릅니다. 여기서 would는 과거에 반복된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때 뭐뭐 하곤 했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녀는 read는 여기서 읽다 라는 하나의 목적어만 보충어로 원하는 동사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보충어로 가져올 수 있는 동사 read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읽어주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머리맡에서 잠자기 전에 글을 읽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는 부자연스러운데요. 자기 전에 아들과 같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를 bedtime st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주곤 했다는 겁니다. 16번 She was late because her car wouldn't work. 여기에서 would도 앞에 14번과 15번의 would와 다르죠? 이때는 주어가 꼭 무생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 무생물이 고집을 부리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he was late. 늦었어요. 그 이유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그의 자동차가 동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됩니다. 17번 She should have studied for the exam last night. should 앞에 여기 have to나 oughto로 바꿀 수 있는 should 아닙니다. 여기서 물론 should의 과거가 should have pp가 맞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oughto나 should의 제한의 의미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미래의 의미, 과거에 이루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후회가 담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ast night 당연히 절대 과거를 의미하는 표현이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녀는 지난 밤에 시험 공부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녀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진실은 she didn't study. She didn't study for the exam last night.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